웃는 얼굴 뒤엔 종종 거울이 있습니다. 비추는 건 나고 숨는 건 그들이죠. 역에서 만난 낯선이가 과하게 친절했어요. 그는 내 짐을 들어주고 이름을 묻고 금세 비밀을 나눌 친구처럼 웃었죠. 그때 보였습니다. 투명한 유리벽이요. 웃음은 통과하지만 의도는 반사되는 벽말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이 지나치게 친절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가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호의 뒤엔 무언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교환 이론으로 설명해요. 사람들은 관계에서 무언가를 주고받는다는 거죠. 처음 만난 사이에 과도한 친절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 불균형 속에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진심 어린 친절도 있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구분할 줄 압니다. 진짜 호의는 조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쌓이고 자연스럽게 흐르죠. 반면 의도가 섞인 친절은 빠르게 다가오고 빠르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지혜는 그 유리벽을 두드리지 않아요. 거리를 두는 거죠. 웃음은 정보가 아니에요. 가면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호의에 기대 앉기보다 발 뒤꿈치에 무게를 싣고 균형을 잡아야 해요.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거예요. 진짜 친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죠. 하지만 의도가 섞인 호의는 시간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요구가 생기거나 태도가 바뀌거나 조건을 내걸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모든 친절을 의심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지 말라는 거죠. 건강한 거리감은 나를 지키는 울타리예요. 너무 높으면 고립되고 너무 낮으면 침범당하죠. 적절한 높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련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친절하지만 선을 지킵니다. 따뜻하지만 거리감이 있죠. 이게 바로 지혜예요. 착하되 현명하고 열려있되 방어적이고 신뢰하되 확인하는 거죠. 결국 관계는 시간이 증명해요. 급하게 다가오는 친절보다 천천히 쌓이는 신뢰가 더 단단하죠. 웃음 뒤에 유리벽을 볼 줄 아는 눈, 그게 바로 우리가 키워야 할 지혜입니다. 바람은 금이 간 도자기부터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깨진 자리 하나쯤 있죠. 그런데 흉터를 들춰 보일수록 손가락은 더 몰려들어요. 우리는 힘들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져요. 마음속 짐을 나누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하소연은 첫째 날엔 위로를, 둘째 날엔 호기심을, 셋째 날엔 약점을 부르거든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약한 고리를 찾아요. 악의 없이도 그래요. 누군가의 약점을 알면 우월감을 느끼거나 호기심이 생기거나 때로는 이용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조직 심리학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자주 토로하는 사람은 동정은 받지만 존중은 잃는다는 거예요. 처음엔 동료들이 위로하지만 점점 그 사람을 약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죠. 견고함은 침묵에서 자랍니다. 아프다 말하기 전에 그 말을 들을 사람의 손이 망치인지 붓인지 먼저 살펴야 해요. 상처는 바람 앞에서가 아니라 문 닫힌 공방에서 메워야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털어놓을 사람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속내를 보이면 안 돼요. 진짜 나를 지켜줄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죠. 둘째, 모든 걸 다 말하지 마세요. 핵심만 나누고 불필요한 디테일은 생략하는 게 좋아요. 셋째, 하소연과 상담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소연은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상담은 해결책을 찾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보다 해결책에 집중해요. 넷째, 약점을 보완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드러내는데 쓰지 말고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위대한 리더들은 자신의 고통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공개적으로 약함을 보이지 않았어요. 처칠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사적인 공간에서 치유하고 공적인 자리에선 강인함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모든 감정을 억누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병이 되니까요. 중요한 건 선택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보일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이미지를 만들고 관계를 결정하고 기회를 좌우하죠. 금이 간 도자기는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바람 앞에 내놓지 말고 안전한 곳에 두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우리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시장은 늘 시끄럽죠. 박수도 야유도 값싼 동전처럼 여기저기 던져집니다. 오늘의 찬사는 내일의 낙엽이 되고 악평은 바람결 따라 금세 방향을 바꿔요.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난을 들으면 상처받죠.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평가에 따라 우리의 방향이 바뀔 때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 사는 삶은 진짜 내 삶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 있다는 거요. 사람들의 기준은 변하고 상황에 따라 판단도 달라지죠. 소음 속에서 나침반이 흔들리면 길은 남의 발자국으로 덮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건 위험해요. 결국 목적지에 도착해도 그건 내가 원한 곳이 아니니까요. 지혜는 북을 치지 않아요. 북극성을 찾죠. 내가 옳다 믿는 좌표 하나를 품고 선 긋듯 걸어갑니다. 비난을 두려워 말되 박수에도 취하지 말아야 해요. 중심은 조용히 서 있어야 하죠. 역사 속 위인들을 보세요. 간디는 수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너무 이상주의적이라고 비현실적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켰고 결국 인도를 독립으로 이끌었어요.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아이폰을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실패할 거라고, 시장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비전을 믿었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중심을 잡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첫째, 내 가치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아야 해요. 둘째,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해요. 당장의 박수와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10년 후를 보는 거죠.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를 두세요. 모든 의견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소수의 의견에만 귀 기울이는 거죠. 넷째, 작은 성공을 기록하세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를 쌓아가는 겁니다. 시장의 소음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계속 시끄럽고 계속 변하죠. 그 속에서 중심을 잡는 건 결국 내 몫입니다. 귀를 막으라는 게 아니에요. 듣되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북극성을 보며 걷는 사람은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큰 사고는 작은 느슨함에서 열려요. 컨베이어에 손잡이 하나 풀려 있던 날, 숭늉공도 손가락을 잃습니다. 성급함은 주변 시를 지우죠. 안전 연구 데이터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산업 현장 사고의 88%가 서두르다 발생한다는 겁니다. 피곤해서도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빨리 끝내려다 점검을 소홀히 해서죠.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급하게 나가다 열쇠를 놓고 나오고 서둘러 메일을 보내다
중요한 첨부 파일을 빼먹고 빨리 결정하다 잘못된 선택을 하죠. 성급함의 대가는 항상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앞만 본 채 달리다 가장 귀한 것을 놓쳐요. 길 옆에 샛길, 표지 없는 문, 작은 경고 신호들이요. 터널 비전이라고 하죠. 시야가 좁아지면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일이 술술 풀리는 날일수록 매듭을 다시 묶어야 해요. 점검표를 꺼내야 하죠. 경계는 불신이 아니라 안전벨트예요. 서두르지 말되 멈춤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항공업계엔 체크리스트 문화가 있어요. 아무리 베테랑 조종사라도 매번 점검표를 확인합니다. 수천 번 했던 일이어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실수는 능력이 아니라 주의력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전 팀원들이 함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요. 환자 이름, 수술 부위, 준비 사항 등을 말이죠. 간단해 보이지만 이 과정이 의료사고를 크게 줄였습니다. 우리도 체크리스트가 필요해요. 출근 전 가방 확인, 중요한 결정 전 재검토, 메시지 보내기 전 다시 읽기 같은 거죠. 귀찮아 보여도 이런 작은 습관이 큰 실수를 막아줍니다. 멈춤의 기술도 중요해요. 뭔가 찜찜하면 일단 멈추는 거죠.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뇌는 의식보다 빠르게 위험을 감지해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게 진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속도와 정확성 사이에서 우리는 자주 속도를 선택해요.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천천히 제대로 하는 게 결국 더 빨라요. 다시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성급함은 자신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나는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진짜 자신감은 점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인하고 또 확인하죠. 느슨한 손잡이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행운도 불운도 군집을 이루죠. 첫 도미노가 쓰러지면 이후의 판은 중력의 일로 변합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를 가볍게 넘기면 연쇄가 시작돼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모멘텀 효과라 불러요. 한 방향으로 흐름이 생기면 계속 그쪽으로 가려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긍정적 흐름도 부정적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하루가 꼬이는 경험 있으시죠? 서둘러 나가다 물건을 흘리고 짜증이 나서 사람들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고 그러다 또 실수하고 작은 시작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대로 아침에 여유롭게 시작하면 달라요. 정돈된 공간에서 깨어나고 차분히 준비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죠. 그러면 하루 전체가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나비 효과예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하면 텍사스의 토네이도가 온다는 이론이죠. 과장됐지만 진실을 담고 있어요. 작은 행동이 큰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웃는 얼굴엔 사람이 모이고 한숨엔 한숨이 붙어요. 긍정은 긍정을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죠. 이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사회심리학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변 감정에 전염되거든요. 그러니 하루의 초입의 질서를, 말끝의 온도를, 방에 빛을 들여야 해요. 연쇄 반응은 방향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시작점이죠. 실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침대를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더 생산적이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작은 성취가 다음 성취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 해냈다는 느낌이 다음 행동의 동력이 되는 거죠. 기업 경영에도 이 원리가 적용돼요.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직원 한 명의 불만을 무시하면 팀 전체로 퍼지고 결국 조직 문화가 망가지죠. 반대로 작은 개선 하나가 전체 시스템을 바꾸기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긍정적 연쇄를 만들까요? 첫째, 하루를 작은 승리로 시작하세요. 운동이든 독서든 정리든 뭐든 좋아요. 둘째, 부정적 흐름을 빨리 끊으세요. 실수했다면 즉시 바로잡고 기분이 나쁘면 환기하는 거죠. 셋째, 좋은 습관을 체인처럼 연결하세요. 아침 운동 후엔 건강한 아침 식사, 그 다음엔 계획 세우기처럼요. 하나가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도미노는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 도미노를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오늘 어떤 도미노를 쓰러뜨릴 건가요? 그 선택이 내일을 만듭니다. 진실은 날 것으론 써요. 약은 포를 쓰고 차는 우림을 기다리죠. 말은 그렇게 건네져야 합니다. 사실을 던지는 일과 전하는 일은 달라요. 같은 내용이어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바뀝니다. 상대가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데니얼 꼴먼의 감성지능 이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IQ가 높아도 EQ가 낮으면 인간관계에서 실패한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 왜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요? 진실을 날 것으로 내던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접어둔 침묵이 최고의 정확성이에요. 모든 진실을 다 말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하지 않는 게 더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상대를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도 거짓말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세상을 건너기엔 변수가 많아요. 우리에겐 도구가 필요합니다. 판단력은 우리의 주무기예요. 상황을 읽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능력이죠. 유연성은 방패입니다. 예상과 다른 상황에서 빠르게 적응하는 거예요. 재치는 로프예요. 어려운 순간을 부드럽게 넘기게 해주죠. 적절한 유머 한마디가 긴장을 풀고 난처한 상황을 빠져나가게 해줍니다. 우아함은 문을 여는 열쇠예요. 품위 있는 태도는 닫힌 마음도 열게 만들어요. 실제 사례를 볼까요? 링컨은 비판자들을 다루는 방법이 탁월했어요. 직접 반박하지 않고 농담으로 넘기거나 이야기로 포장해서 전했죠. 그의 재치는 적을 줄이고 동지를 늘렸습니다. 처칠도 말의 마술사였어요. 2차 대전 중 영국인들을 고무시킨 건 그의 연설이었죠. 같은 내용이어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는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히 골랐어요.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부정적 피드백을 줘야 할 때 먼저 긍정을 말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거죠. 거절해야 할 때 이유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해요. 어려운 소식을 전할 때 단계적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상황은 변하고 도구는 늘어나요. 어제 통했던 방법이 오늘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배우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현명함은 장비 관리예요. 도구함을 잘 갖추고 적재적소에 꺼내 쓰는 능력이죠. 판단력을 키우려면 경험을 쌓아야 해요. 다양한 상황을 겪고 실수하고 배우는 거죠. 유연성은 열린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거예요. 재치는 관찰에서 자라요. 사람들을 세심히 보고 타이밍을 잡는 연습을 해야 해요. 우아함은 절제에서 나옵니다.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품위를 지키는 거죠. 이 모든 도구를 갖춘 사람이 세상을 현명하게 건너갑니다. 저녁 바다엔 등대가 드물어요. 그래서 나는 등대가 사는 골목을 찾아다닙니다. 배울 점이 몸짓에 밴 사람들이죠. 짐론이라는 경영 철학자가 말했어요.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된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 곁엔 긍정이, 부정적인 사람 곁엔 부정이 배어들어요. 허세로 부풀지 않고 지식을 낮은 그릇에 담아내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뽐내지 않아도 빛나고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배움을 주죠. 그 곁에 오래 서 있으면 내 그림자도 바른 방향으로 길어집니다. 진짜 등대 같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일관성이 있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하지 않아요. 둘째, 겸손해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죠. 셋째, 나눔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걸 아낌없이 나눠요. 반면 대화의 한가운데에서 뼈만 골라내는 이는 식탁을 망쳐요. 항상 반대하고 문제만 지적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뾰족함은 때로 유능으로 오해되지만 공동체는 따뜻함에서 빛납니다. 우리는 반대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요. 비판적 사고는 필요하지만 습관적 부정은 독입니다. 모든 아이디어의 문제를 찾고 모든 시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들과 대화한 후 기분을 체크해 보세요. 기운이 나고 동기부여가 되나요? 아니면 피곤하고 위축되나요? 좋은 사람은 에너지를 주고 나쁜 사람은 에너지를 빼앗아요. 멘토를 찾는 것도 중요해요. 인생 선배 중에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직접 물어보세요. 조언을 구하고 경험을 들으세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기꺼이 나눕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세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게도 좋은 멘토는 아닐 수 있어요.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나를 끌어내리는 관계는 거리를 둬야 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요. 좋은 관계에 시간을 쓰고 나쁜 관계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등대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등대지기가 있어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람들 곁에서 배우고 그들의 빛을 받아 우리도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의 등대가 되어줄 수 있어요. 자립은 선언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타인의 손전등을 빌려선 새벽길을 못 걷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능력이죠.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할 때, 혼자 결정해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안의 지도에 낙서를 줄여야 해요. 남들의 의견, 사회의 기대, 불필요한 걱정들이 지도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본질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워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보이죠. 나침반의 바늘을 자주 확인하세요.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방향을 잃고 달리면 결국 엉뚱한 곳에 도착합니다. 선택은 인생의 톱니바퀴예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죠.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먼저 할지.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요. 직감은 윤활유입니다. 선택을 부드럽게 해주죠.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직감은 뇌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내리는 판단이에요. 의식보다 빠르게 작동하죠. 물론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시해선 안 됩니다. 서툴면 연습으로 민첩해져요. 처음엔 모든 게 어려워요. 결정하는 것도, 책임지는 것도, 혼자 해결하는 것도요. 하지만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근육처럼 단련되는 거죠. 속도는 두 갈래예요. 생각은 천천히, 실행은 즉시. 중요한 결정은 충분히 고민해야 해요. 하지만 한번 결정했으면 빠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망설임은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요. 정원사는 흠집 대신 새순부터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잘못한 건 인정하되 그것에 머물지 마세요. 배우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밭을 가꾸는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매일 조금씩 돌보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는 거죠. 오늘의 언어와 내일의 침묵을 고르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침묵할지도 자립의 일부예요. 자립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남의 인정 없이도 자신을 믿어요. 둘째,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요. 어려움이 생겨도 방법을 찾아냅니다. 셋째, 감정 조절이 가능해요. 기분에 따라 흔들리지 않죠. 완벽한 자립은 없어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하지만 과도한 의존은 위험합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도움을 받되 의존하지 않고 함께하되 종속되지 않는 거죠. 손전등은 빌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길은 내가 걸어야 합니다. 남이 대신 걸어줄 순 없어요. 자립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내 선택으로 내 길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삶이에요. 우리의 선함이 해안이라면 지혜는 등대죠. 파도는 계속 올 겁니다. 그러나 불빛은 방향을 잃지 않아요. 웃음의 유리벽 앞에서도 소음의 광장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우리 쪽으로 기울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과도한 친절 뒤에 의도를 읽고 상처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성급함을 경계하고 작은 행동의 연쇄를 이해했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방법을 알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자립의 습관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 배움은 조용히 그러나 멀리 가요. 소리 없이 쌓이고 천천히 단단해지고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지혜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경험으로 빚어지고 실수로 다듬어지고 시간으로 굳어지죠. 오늘 하나 배우고 내일 하나 적용하고 모레 하나 익히는 겁니다. 착함은 호의로 시작되지만 지혜는 거리와 도구와 리듬으로 완성돼요. 우리는 선한 사람인 동시에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론 충분하지 않아요.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올 겁니다. 때론 거세게, 때론 잔잔하게요. 하지만 우리에겐 등대가 있어요.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알려주는 불빛이죠. 그 불빛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지혜의 길은 멀지만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작은 등대가 되길 바래요.